SNU 아이 클리닉. 우리 주변에 보면 보통 안약을 쓰는 분보다는 먹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혈압이 높아서 내과에서 약을 받거나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소변 때문에 비뇨기과에서도 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는 것도 다 다르고 처방한 선생님들도 서로 모르죠. 근데 이 약들이 몸 안을 돌다 보면 약마다 각각 다른 작용을 하지만 눈물층이나 각막 표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약을 드신 뒤로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그때뿐이라면 이 경우는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드시는 약이 눈물층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은 그냥 고여 있다가 흐르는 게 아니라 뇌가 눈물샘에 신호를 보내야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약 성분이 이 신호를 방해하게 되면 뇌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눈물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또 눈이 보내는 신호를 뇌가 잘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감기나 알레르기에 흔히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가 있는데요. 항콜린성 작용으로 눈물 분비를 억제하고 입도 마르게 합니다. 이 약을 자기 전에 복용하고 주무시면 아침에 힘들 수가 있고요. 밤 동안에 눈물이 바짝 말라서 눈을 뜨기가 힘들고 한동안 앞이 뿌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혈압약이나 소변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후로 갈수록 눈이 시리고 뻑뻑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서 각막신경의 눈물 반사 경로를 방해해서 눈물을 부족하게 만드는 베타 차단제라는 약물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소변으로 몸의 물을 빼내서 혈압을 낮추는 이뇨제라는 약도 있습니다. 몸에서 물을 자꾸 빼내니까 눈물 양이 줄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은 눈물의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렇게 짜진 눈물이 눈 표면에 닿으면 각막이 따갑게 자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압약을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 오후로 갈수록 눈이 더 시리고 따가울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모자란 탓도 있지만 눈물의 산투압이 높아져서 눈 표면을 쓰라리게 만드는 거죠. 또 정신과 계통의 약물은 각막신경의 눈물 반사 경로를 방해해서 눈물을 잘 안 나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형성하는 지질층에 영향을 주는 여드름 치료제도 건조증의 흔한 원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눈이 마르고 시려서 본인이 불편한 걸 알 수가 있지만 정작 더 조심해야 할 건 아무 불편이 없이 시력이나 신경을 손상시키는 약입니다. 관절이나 피부, 천식이나 염증성 질환 때문에 오래 쓰게 되는 스테로이드 약물은 눈물과는 상관없이 안압을 오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이에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 시야가 조금씩 좁아지는 녹내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안약을 오래 넣거나 장기간 복용하는 분이라면 눈이 멀쩡하게 느껴지더라도 안과에서 안압 한 번은 꼭 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류마티스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면역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는 성분을 드시는 분들은 간혹 망막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부분적으로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많이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니 주기적으로 안과에서 망막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약을 한두 개만 드시는 분이 드물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혈압이나 당뇨, 관절에 잠도 안 오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 이러다 보면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이 아침마다 한 줌이 되죠. 그런데 이 눈물 신호를 막는 약은 여러 개가 겹치면 위험이 하나씩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절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단계에서는 약이 눈물샘의 작용을 잠시 방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약을 바꾸거나 줄이면 억눌려 있던 눈물샘이 다시 작동해서 눈물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걸 너무 오래 방치했을 때입니다. 눈물샘도 계속 신호를 받아야 살아있는 조직인데 몇 년씩 막혀서 신호가 끊긴 채로 그대로 두면 눈물 만드는 세포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약을 중단하더라도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눈이 마른다고 해도 약을 조정하면 되살아나는 단계와 이미 늦어버린 단계는 다르겠죠. 그래서 약이 의심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을 해서 약물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약을 다 끊어버리면 안 되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우울증약, 심장약 이런 약들을 눈이 건조해진다고 해서 임의로 끊어버리면 부작용이 생기고 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가라앉았던 우울증이 확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건조증을 해결하려다가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처방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용량을 조정하거나 약을 변경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얼핏 생각할 때는 내가 먹는 약이 다 전산에 뜰 테니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눈에 안 좋은 약을 골라내 주겠거니 할 수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혈압약을 처방하는 내과 선생님은 혈압을 효과적으로 잡는 데 집중을 하시지 그 약으로 인해서 눈이 건조해지는 부분까지 다 케어해 주시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저희 안과에서는 눈 상태는 정확히 보지만 다른 과에서 받은 약을 함부로 바꾸거나 끊으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질환을 보는 선생님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병원에서 무슨 약을 쓰는지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정작 의사가 아니라 환자 본인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을 병원에서 받은 약은 물론이고 약국에서 그냥 사드시는 수면 유도제나 감기약, 영양제 또는 넣고 있는 안약까지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쭉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약인지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장기간 드시면서 눈이 건조해져서 힘들다면 그 약을 처방한 선생님께 약 먹고 병은 좋아졌는데 눈이 너무 건조하다. 그래서 효과는 비슷하면서 눈을 좀 덜 마르게 하는 약으로 바꾸거나 용량을 줄일 수 있겠냐고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눈이 정말 눈물 분비가 잘 안 되는 건지는 안과에서 간단한 검사로 바로 확인됩니다. 작은 종이를 눈꺼풀에 한 5분 정도 걸어두고 눈물이 그 종이를 얼마나 적시는지 길이를 재는 셔머 테스트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눈물이 충분히 만들어진 사람은 종이가 촉촉하게 젖는데 분비가 막힌 눈은 종이가 거의 마른 채로 나옵니다. 이 수치 하나로 눈물이 안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진 눈물이 너무 빨리 날아가는 건지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됩니다. 최근에는 안구 표면의 눈물 상태, 직일층이나 마이봄샘의 상태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장비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 표면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서 눈이 계속 건조하고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다면 안과를 방문하셔서 눈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약을 꼭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중단할 수 없더라도 건조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만으로도 힘든 증상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장 이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